안녕하세요. 자, 어제 우리가 마스크팩하고 림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제가 좀 이것저것 막 얘기하느라고 두서없이 막 떠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깔끔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볼까요? 자, 지난번에 봤던 그림을 좀 보면 우리가 림프절에 대해서 얼굴하고 그다음에 얼굴, 그다음에 후두골, 그다음에 이 목에서 생기는 이 경부, 림프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름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름을 좀 보면 뭐 템포랄리스 톤실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런 의학 용어들은 모양이나 생김새, 위치,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생리학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해부학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이 명칭을 짓거든요. 자, 볼까요? 이 템포랄리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게 귀 앞쪽에 원래는 좀 이쯤에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여기 관자놀이죠. 관자놀이. 이 관자놀이 부분에 있는 근육이죠. 관자 근육이 템포랄리스예요. 그래서 여기 근육이 이렇게 템포랄리스 근육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윤곽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축두근 관리, 그다음에 여기 교근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관리하실 줄 알아야 V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템포랄리스는 관자, 위치도 여기 딱 관자놀이 부분에 딱 있죠. 그리고 이 톤실은 뭐냐면은 제가 이 옆에 그림을 해놨는데 편도라는 얘기예요. 편도. 우리 편도선 알죠? 편도선. 그죠? 또는 편도샘 이렇게 얘기하죠. 또 뭐 있어요? 이하선. 이하선 어디 있어요? 여기 귀 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있죠. 이하선. 귀 밑에 있다 그래서 이하선. 침샘이죠, 침샘. 그죠? 그리고 또 요 턱 밑에도 침샘 있죠? 턱 밑샘. 그죠? 그래서 이 국외 편도선하고 위치를 보면 이렇게 쭉 가서 딱 보면 맞죠? 자, 그런데 얘는 림프절이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국외 편도, 이 톤실이라는 림프절도 흰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심부에 있다는 얘기예요. 심부라는 건 뭐냐면은 앞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 안에 있죠. 입천장 제일 끝에 이렇게 딱 요 구개편도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뭐 입이 이렇게 있으면 요 중앙에 있잖아요. 앞에서 봤을 때도. 그죠? 그러니까 이 옆에서 우리가 이건 뭐 마사지해서 뭐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책에는 이 톤실이 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마사지를 해서 풀 수 없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톤실이라는 게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외우는 김에 같이 외워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옥시풋은 옥시 PITAL, 옥시피탈이라는 이 후두골이 이렇게 있죠. 후두골, 뒤통수뼈. 그래서 이 뒤통수뼈에 이렇게 쪼로록 있어서 이게 옥시푸트예요. 이름이, 림프절 이름이. 자, 그 다음에 앵글루스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앵글 하면 각이잖아요. 각. 그래서 이 턱뼈에 이렇게 예리한 각이 있죠. 이렇게. 각 밑에 여기쯤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앵글루스라는 이름이 붙었고. 네, 프로펀더스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쏙 들어간 모양. 푹 파인 느낌. 또는 뭐 깊게 파인 느낌. 뭐 이런 거를 이제 프로펀더스라고 하는데, 이 프로펀더스가 위치해 있는 부분에 우리가 마스크팩에 배터리팩을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쭉 올라가는 흉쇄 유돌근, 그죠? 그다음에 요 귀 뒷뼈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끝에 부분, 뒷뼈의 밑에 끝에 부분과 흉쇄 유돌근이 쭉 올라가서 만나는 요 지점. 예, 여기에
프로폰더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흉쇄유돌근 쭉 올라가서 끝나는데 그다음에 유황돌기뼈 이렇게 툭 튀어나왔죠. 귀 뒤에 이 유황돌기뼈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만져서 보면은 이 근육하고 만나는데 보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봐서 이렇게 만져보면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돌려도 만져지기는 하는데 만질 때는 정면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온폭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폰더스는 이렇게 가다가 쏙 들어간 느낌이다. 미들은 말 그대로 미들, 중앙이죠, 중앙. 정중앙. 그죠? 그러면은 이 경부림프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중앙에 위치해 있는 거죠. 위치상으로. 그래서 의학 용어들은 위치에 따라서도 돼 있고 프로폰더스 같은 경우는 모양이죠. 앵글루스도 이 턱뼈에 대한 모양. 그죠? 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턱뼈에 요 밑에 있고. 그죠? 옥시프트는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뒤통수뼈, 옥시피탈이라는 뒤통수뼈에서 나왔고 톤실은 이것도 뭐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구개편도와 관련이 있어서 톤실이고, 그죠? 템포랄리스는 그것도 뭐 위치, 그죠? 관자놀이의 위치랑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터미누스, 그죠? 근데 얘는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TER, MINAL. 이렇게 쓰면 여러분 뭐예요? 터미널. 터미널이죠, 터미널. 아, 뭔가 좀 터미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산, 광주, 그다음에 또 어디 뭐 대구,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 서울까지 버스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버스들이 쭉쭉 올라오는데 이런 버스들이 서울에 어디로 와요? 고속버스 터미널, 그죠? 고속버스 터미널로 오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유추해 볼 때, 아, 이 터미널이라는 곳은 저 지방에서부터 뭔가가 쭉 와서 모이는 곳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은 이 터미누스라는 림프절은 터미널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딱 있단 말이에요. 자, 보니까 어때요? 자, 요 템포랄리스, 톤실, 옥시프트, 앵글루스, 프로펀더스, 미들, 터미누스 이렇게 각각 림프절에서 온 것들이 쭉 내려오죠. 쭉 내려와. 턱에서도 내려오고. 그죠? 얼굴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고. 자, 그렇게 해서 터미널로 다 모였네요. 그래서 터미누스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땐 여기가 좌측이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터미널이에요. 좌측에 있는 터미누스. 우측에도 하나 있겠죠.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마스크팩을 보면 우리가 마스크팩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마스크팩을 이렇게 쓰고 상하가 구분이 돼 있죠. 그리고 배터리팩을 이렇게 연결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배터리팩의 플러스 극이 요 프로펀더스에 가서 플러스 극이 붙고 그다음에 요 마이너스 극은 위치상으로는 이제 톤실에 가서 붙는데 이 톤실을 직접 자극할 수는 없다 그랬죠. 요 깊은 안쪽에 있어 심부 쪽에 있어서 자극할 수 없는데 여기 보면은 템포랄리스에서 시작해서 얼굴에 있는 림프 템포랄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관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턱 밑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터미누스까지 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내려오는 템포랄리스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림프절의 줄기를 자극하는 게 마이너스. 그리고 이 마스크팩 상하단 사이에 이 마이너스 그걸 끼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온토 포레시스 아시죠? 이온토. 자, 그러면 마스크팩 이 시트는 하이드로겔 시트지만 전 세계 최초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그것도 무슨 전류? 생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놓은 국제 특허를 낸 마스크팩 시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류가 쫙 흐르죠. 마이너스 전류가 쭉 흐르면서 이온토포레시스 효과를 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팩의 가장 큰 그 효과는 뭐냐면 첫 번째는 림프절 자극. 그래서 림프절 자극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활성화. 두 번째는 이온토 포레시스.
이렇게 두 개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추후에 좀 업데이트돼서 이제 배터리 팩을 좀 업데이트 시킬 건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온토포레시스의 반대가 뭐죠? 디스인크러스테이션. 그죠? 이온토포레시스는 이렇게 피부 안으로 유해물질을 집어넣는 역할을 하면,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은 노폐물을 좀 배출을 하고, 얘는 배출의 개념이죠. 피지나 뭐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개념. 자, 여러분들이 이온토포레시스는 다 해보셨고, 그죠? 디스인크러스테이션도 이 극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극을 바꿔서 피부에 마이너스 극이 가느냐, 플러스 극이 가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극이 가면 이온토포레시스가 되고, 플러스 극이 가면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마스크팩은 이렇게 귀가 있고,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여기서 이온토가 되죠. 근데 이쪽엔 플러스가 붙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마스크팩 시트가 안 붙어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림프절만 자극을 하는데, 추후에 이 배터리팩 그 디자인을 조금 다시 하고 전류값을 좀 바꿔서 이렇게 붙였다가 거꾸로 바꿔서 왼쪽 오른쪽을 바꿔서 이렇게 딱 붙이면 디스인크러스테이션까지 될게 그렇게 지금은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림프절을 이렇게 자극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쭉 뒤통수에서부터 쭉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템포랄리스에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터미누스까지. 그리고 옥시풋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앵글루스 거치고 프로폰더스 거치고 미들 거치고 와서 터미누스. 그죠? 자, 마스크팩의 이 전류가 여기까지 이렇게 얼굴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자극을 줍니다. 여기도 자극을 줘서 이렇게 내려와요. 턱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동영상 올린 거 보면은 이 SCM, 이 흉쇄 유돌근을 따라서 있는 이 림프절들이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가슴 중간에 이 쇄골뼈가 이렇게 있고, 요 중간에 부분이 이렇게 불떡불떡 이렇게 뛰는 거 보셨죠? 얘가 뛰는 거는 요 밑에 이제 가슴샘이 있어요. 그리고 정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자, 정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고, 이쪽이 우측이 될 거고 이쪽이 좌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네 개는 꼭 외우세요. 좌쇄골화 정맥, 우쇄골화 정맥, 심관, 비장, 이거 네 개는 여러분들 꼭 외우세요. 얼굴 윤곽 관리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체형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그죠? 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림파틱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개념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좌쇄골화 정맥, 우쇄골화 정맥, 심관, 비장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지금 글씨가 파란색이죠? 하늘색. 자, 하늘색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네요. 자, 요거는 뭘까요? 얘도 정맥이에요. 정맥인데 경부에 있죠, 경부. 목에, 경부에. 경정맥이에요. 경정맥. 목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좌쇄골화 정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쇄골 하, 밑에. 그죠? 쇄골 밑에 있는 정맥이네요. 근데 위치는 좌측에. 좌측에 쇄골이 이렇게 있으면 쇄골 밑에 이렇게 정맥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좌쇄골화 정맥. 그럼 얘는 뭐예요? 좌경정맥. 여기 이렇게 있는 얘는 우측에 있으니까 우경정맥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얘는 쇄골화 정맥인데 여기도 당연히 쇄골이 우측에 이렇게 있고, 쇄골 밑에 있어서 쇄골화 정맥인데 우측에 있으니까
우세고라 정맥. 그죠? 외우기 쉽죠? 자, 그 다음에 심관. 심. 뭔가 가슴에 있는 관이겠네요. 그죠? 자, 심관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림프관 중에 가장 두꺼워요. 제일 커요. 그리고 발끝에서부터, 여러분 보세요. 발끝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무릎에서 한번 림프절이 크게 형성되고, 쭉 올라와서 이 서해부에서 한번 형성되고, 또 쭉 올라와서 복부에서 한번 형성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복부까지 올라와 있는 이 림프액을 이 심관을 통해서, 이 굵은 심관을 통해서. 자, 왜 굵을까요, 여러분? 양이 많잖아요. 그죠? 이쪽 다리에서부터, 오른쪽 다리부터 올라와서, 왼쪽 다리부터 올라와서, 배에서 모여서 올라와야 되니까 관이 좀 굵어야겠죠. 그래서 심관이, 림프관이 가장 굵어요. 그래서 이 심관을 따라서 림프액이 쭉 와서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렇게 딱 좌세고라 정맥으로 들어가네요. 그죠? 좌세고라 정맥으로 들어가. 그죠? 그러면 오른쪽을 보면, 자, 오른쪽을 보면 이 손끝에서부터 쭉 와서 팔꿈치에서 한번, 팔꿈치 앞쪽에서 한번 림프절 돼 있고 쭉 와서 이 겨드랑이에서 또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와서 여기서 얘는 어디로 들어가요? 우세고라 정맥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맥 이렇게 정맥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마 칼럼에서 림프는 이 림프를 총칭하는 이 림프계는 제가 제2의 순환계라고 했죠. 그리고 림프는 혼자 순환을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을 받아서 또는 주변 조직의 영향을 받아서 림프액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 좌세고라 정맥, 우세고라 정맥으로 들어가면, 그죠? 정맥으로 들어가서 얼로 나와요? 다시 동맥으로 나오겠죠. 심장을 통해서. 그러면 동맥으로 나와서 다시 전신 순환을 하겠죠. 그래서 제2의 순환계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좌세고라 정맥, 우세고라 정맥, 심관. 이렇게 세 개는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심관에서 좌세고라 정맥. 그죠? 그 다음에 우세고라 정맥은 여기. 그래서 요 손끝에서 우측에 있는 요 림프들을 다 모아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모이는 곳. 림프가 모이는 곳. 터미널. 그래서 터미누스. 그래서 우측에 하나 있고 좌측에 하나 있고. 그죠? 자, 좌측은 발끝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이쪽도 발끝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이 복강 림프절을 통해서 다 모이고 이 복강 림프절에 모인 것들을 심관을 통해서 쭉 와서 여기다 딱 넣어주는 거죠. 여기도 터미누스가 있겠죠. 그래서 좌세고라 정맥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여기로. 그죠? 좌세고라 정맥으로. 이게 림프의 전체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비장. 우리가 림파틱 시스템의 그 그림들을 보면은요, 꼭 이렇게 전신도가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뭐가 하나 이렇게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뭔가 보이죠? 이게 비장이에요. 비장은 다른 말로 지라라고도 하죠. 자, 비장하고 같이 꼭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가슴샘. 자, 우리 이전 페이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편도샘 또는 편도선, 이하샘 또는 이하선. 그죠? 그럼 가슴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얘 뭐겠어요? 얘도 림프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림프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뭐예요? 림프는 면역계다 이렇게 보잖아요.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면역 기능에 필요한 B림프구, T림프구 이런 게 비장하고 가슴샘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비장 가슴샘은 림파틱 시스템 그 정규 수업 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면역까지 같이 공부를 하고 림프와 면역까지 같이 공부를 하고 이걸 어디에 접목시키냐면은 다이어트 뭐 요즘 많이 하잖아요. 독소 다이어트 그죠? 디톡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너뷰티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짜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iOS 그 국제 그 시험 중에 그 이너뷰티 관련된 자격증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림프와 면역에 대해서 배우고 또 다이어트, 디톡스 이런 쪽으로 또 프로그램을 짜실 분들은 이너뷰티 자격과 관련된 걸 또 공부하시면 돼요. 뭐 하나 여쭤보면은 그 주변에 이 디톡스 많이 하잖아요. 디톡스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디톡스 다이어트 강의하시는 그 강사나 또는 디톡스를 하시는 원장님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디톡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독소를 배출하는 거잖아요. 독소 배출.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무슨 독소를 배출을 하고 무슨 독소를 해독을 하나요? 정확하게. 어떤 독인가요? 그 독이.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무슨 독인지 몰라요. 무슨 독을 자기들이 해독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디톡스 주스, 그죠? 그다음에 디톡스와 관련된 각종 건강식품 이런 거 잔뜩 먹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여러분들한테 우리 인체에 좋은 걸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 자세한 수업을 정규 시간에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디톡스에 빠지지 말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또 볼까요? 자, 잘못된 예시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피부 관리사들이 보는 피부 관리사들이 보는 교재, 책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인터넷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그림인데 잘못된 그림들이 많아요. 자, 얘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전 시간에 여러분, 이 전 시간이 아니라 방금 전에 여러분 림파틱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얘가 뭐가 잘못돼 있어요? 좀 전에 우리 공부한 내용이 뭐예요? 공부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복부에 모이고 이렇게 올라와서 복부에 모이고 복부 림프절에서 심관을 통해서 쭉 올라와서 좌세고라 동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좌측에 있는 애과절을 좀 관리를 좀 더 10분을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그림은 같은 그림인데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아마 이 그림은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방향. 여러분들이 림프 드레나지 하는 방향. 그죠? 여기까지 좋아요. 발끝에서부터 올라와서 무릎에서 쭉 와서 서해부.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 보면 여기 복부 림프절이 이쯤에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왔죠?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리고 이론상으로도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 림프는 림프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지금 설명할게요. 발이 있으면 발끝에서부터 쭉 올라온다고 했죠. 발끝에서부터 쭉 올라온다고 했죠. 그래서 복부에 모인다고 했죠. 그리고 신관통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가고. 그죠? 이 사람 지금 팔을 들고 있는데 팔에서도 이렇게 쭉 올라온다고 했죠. 그죠?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잘라봤을 때 머리에서 이렇게 해서 경부림프절을 타고 내려와서 그죠? 양쪽에 있는 터미너스로 들어가는 거죠. 얼굴에서도 이렇게 내려와서 그죠? 여기 턱 밑에 아까 무슨 림프절이라 했어요, 여러분? 앵글로스를 통해서 경부를 통해서 요 터미너스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림프는 발끝에서부터 이 가슴까지는 다 올라와요. 손끝에서부터 또 올라오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는 머리에서 경부, 여기까지예요. 내려간다는 개념.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라온다는 개념. 자, 그런데 배를 이렇게 갈라놓고 가슴 중앙도 이렇게 갈라놓고 배에서부터 이렇게 서해부 림프절이죠. 이 서해부 림프절로 내린다.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림프절들이 쭉 있고 림프절에서 요 복강 림프절까지 또 림프관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림프관으로. 여기다 그려보면 림프절들이 이렇게 콩줄기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림프관을 얇은 림프관으로 가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복강 림프절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서해부 림프절이고 여기가 복강 림프절이라고 하면 방향은 이쪽밖에 안 돼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쓸어내린다고 해서 이 림프액이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림프관 하나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판막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방향이 이렇게 갔죠? 이쪽으로 올 때 되면 여기가 딱 닫혀요. 닫혀서 못 내려온다고.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보낸다고? 이 복강에 있는 림프절에 있는 림프액을 림프관을 통해서 다시 서해 림프절로 보낸다고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이 림파틱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림프선의 방향, 림프절이 있는 곳들을 이해를 하고 해부학하는 것처럼 우리가 근육을 하나하나 뜯어분들이 어떻게 마사지를 해야겠다. 그리고 손으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괄사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다른 기구를 이용할 거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부학을 하는데 플러스 생리학도 그 피부미용사 교육은 해부학은 대충 건너뛰고 그리고 생리학도 그냥 피부 생리학이라고 해서 맨날 여러분 뭐예요? 기저층, 유국층, 과립층, 그죠? 그다음에 각질층 맨날 그리고 피부 생리학 했대요. 물론 여기서 좀 더 깊이 공부하시는 원장님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자, 그래서 림파틱 시스템도 여러분들이 해부를 통한 시스템의 이해, 림프 시스템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자 그러면 이 림프는 어떻게 시작이 돼서 예를 들어서 그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포들이 이렇게 있으면 모세 림프관이 이렇게 세포에 직접 꽂힌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세포들 사이사이에 모세 림프관이 이렇게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가는 구조잖아요. 좌세포라 정맥, 우세포라 정맥, 림프절들에 모였다가 어저께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접히는 부위, 무릎, 또 접히는 부위, 전체적으로 다리가 접히는 서해부, 팔이 접히죠.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여기도 접히죠. 목도 몸통에 붙어 있지만 이렇게 접히잖아요. 구부러지는 이런 데 큰 림프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포부터 시작해서 모세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쭉 와서 이 복강 림프절에 모여서 제일 굵은 심관을 통해서 가. 그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쭉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모세 림프관에서는 이 세포 사이에는 뭘 흡수하느냐. 그럼 이 세포 사이에 누가 뭘 갖다 놨길래 얘가 모세 림프선에서 이걸 또 다시 흡수해서 정맥까지 갖고 가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좀 크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마사지 하는데, 체형 관리하는데, 윤곽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림프 시간에, 정규 시간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공부 얘기는 끝났고, 제가 지난번 그 세미나 때, 우리 온라인 세미나 때, 지역 키워드 광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임원방에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렇게 경기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
인천, 강원도, 요렇게 지금 각자의 샵을 홍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홍보. 자, 이 메뉴는, 키워드 지역 광고 메뉴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제가 이 카페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카페 지역 광고를 시작을 할 거다.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해시태그, 뭐예요? ISO 17024. 그 다음에 국제 의료 미용 안전학회. 우리 학회 있죠, 학회. 요거 두 개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서 대대적인 광고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광고 안 했는데, 여기 지역 키워드 광고 여기에 올리셨던 몇 분들은 잠깐 노출이 됐었어요. 노출. 왜냐면은 지금 카페에서 요거 두 개를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오피셜 사이트, 학회 오피셜 그 인스타에 학회 오피셜 사이트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아주 대대적인 광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대적인 광고. 광고 회사를 통해서. 요 두 개의 키워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 앞에 여러분들의 샵 이름, 그죠? 샵 이름,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스타 계정,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대구 피부관리, 또 샵, 뭐 대구 뭐 스킨 플래닝, 대구 패디 플래닝, 그러다가 대구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수성동에 있다. 뭐 대구 수성동이니까 수성동 뭐 스킨 플래닝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할당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시태그 쓰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회와 관련된 거 쓰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개 해시태그를 가지고 대대적인 광고를 할 테니까 이걸 만드세요. 어디다가? 여기 지역 키워드 광고를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각자의 샵을 홍보하세요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회 선전해달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명도 안 했어요. 자, 여러분들 계속 지금 카페나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참여 안 하시는 분들.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아진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칼럼 쓸 맛이 나겠어요? 교육할 맛이 나겠어요? 칼럼이나 교육.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칼럼이나 교육들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참여도 안 하고 이렇게 광고 쪽에서 제가 도움을 드린다고 하는데도 10명도 안 들어왔고 지금 우리 카페 회원수가 137명인가 134명인가 그런데 10명 들었어요. 10명. 그 교육 참여율도 저조하고 줌 미팅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러면 제가 학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조직이죠, 조직. 전국에 지금 저희가 조직을 만들잖아요. 이게 이사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사회에 가입하는 이 빈도수, 회원 가입되는 빈도수도 지금 상당히 낮아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사회를 제대로 딱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 했어요? 학회 설립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학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회적 포지션. 이 사회적 포지션은 잠깐만 지우고 갈게요. 자, 학회 설립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첫 번째, 사회적 포지션이죠. 사회적 포지션. 자, 지금 뭐 피부 미용 업계가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래도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우리 피부 미용사들이 누려야 할 사회적 포지션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는 작업을 한다. 이게 뭐 국제공인 자격증,
우리는 ISO 국제기구에서 승인을 받은 학회잖아요. 국제기구. 자, 그러면 이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할 우리 이사님들, 이사회의 이사님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제기구의 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죠? 제가 출범식 때 얘기 드렸죠. 국제기구의 위원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그냥 웬만한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했을 때 알아준다고 했죠. 그래서 E7 비자가 괜히 나와요. 그죠? 165개국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죠? 5년 동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E7 비자가 괜히 나옵니까? 국제기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회적 포지션을 만들어 준다고 했고, 두 번째가 수익이죠. 수익인데, 마케팅을 학회에서 주관을 하고, 이 마케팅을 통해서 나온 수익을 여러분들하고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작을 이제 쇼핑몰이 완성되는 대로 쇼핑몰, 에서 구매를 하고 홍보를 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포인트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생기는 걸로 여러분들 수익을 창출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우리 학회 쇼핑몰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포인트가 쌓이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쌓은 포인트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샵에 가서 포인트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5만 포인트가 있어요. 이 5만 포인트를 갖고 가서 이 샵에서 예를 들어서 샵에 가서 이 5만 포인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 원장님은 포인트를 받고, 그죠? 학회에서는 그 포인트만큼의 현금을 지급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 포인트가 무슨 개념이죠, 여러분? 응? 지금 유행하는 코인의 개념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 코인들이 실생활에 쓰이는 코인이 있어요? 제가 IT 전공이라고 그랬죠. IT 전공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코인은 상징성이 더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코인으로 결제해서 뭐 실생활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포인트가 코인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샵에서 여러분들 우리 회원들이 운영하는 샵에 가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 사람들한테 적립금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지역 광고까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요. 그리고 회원수 늘어나는 것도 너무 저조. 그러면 제가 언젠가 학회 문을 닫겠다. 못 해먹겠다. 힘이 안 나. 댓글 좀 써주세요. 댓글. 칼럼 올라가면 댓글도 좀 써주시고 또 다른 분들 임상해서 올리시면 그것도 좀 댓글 좀 써주시고 아니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되잖아요.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임상 다 도움되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실베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임상 여기 시술 및 임상 자료에 올라가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베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마스크팩을 나눠드렸어요. 마스크팩 나눠드렸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베론 나눠드렸더니 실베론만 가지고 임상을 자꾸 하세요. 또 마스크팩 나눠드리면 마스크팩도 또 여기다가 임상이 막 올리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 두 개만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시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여기다가 올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해시태그를 한 번 더 사용을 하면 지역 키워드 광고에도 나오고 이 임상 자료에도 노출이 되겠죠.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노출은 뭐다? 광고 홍보. 광고 홍보에 있어서 노출이 가장 1순위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학회가 이렇게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학회를 지금 벌써부터 시기하는 그런 협회들, 주변의 협회들도 있고, 저 학회 되게 괜찮은 학회다라고 소문이 막 나고 있나 봐요.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회원가입은 저조해요. 지금 한 300명 정도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134명, 135명 이렇게 있는데, 활동도 저조하고, 가입률도 저조하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제가, 힘들어. 못 해먹겠네. 그냥 저 혼자 주구장창, 교육하러 다니고, 그냥 그러다가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고, 그래야 우리 학회가 커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학회 인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뭐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이사회가 있죠. 여기에는 상임이사, 이사, 그다음에 지회장까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지회장이 못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지회장님까지 이사회에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지회장님들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 상임이사나 이사님들도 똑같이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대대적인 광고를 한다고 했고, 대대적인 광고를 해서 들어오는 일반 회원들, 이사회에 포함된 인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우리 원장님들, 일반 원장님들이 이제 막 들어오겠죠. 새내기 원장님들, 그죠? 뭐 경력 있는 원장님들도 이사회가 끝나면, 이사회 모집이 끝나면 일반 회원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일반 회원들이 많아지게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하면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가 다 올라가요.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카페 활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단톡방은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단톡방은 공지사항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일 있을 때. 지난번에 어제 우리 조민희 이사님이 그 임원방에만 올렸는데 전체 단톡방에 그런 건 올리세요. 뭐였냐면은 미국에서 오신 고객이 얼굴이 다 뒤집어졌어요.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타기도 했고 건조하죠, 일단 비행기는. 그죠? 비행기 일단 건조하죠.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오래 앉아 있었더니 뭐가 안 됐겠어요? 순환에 문제가 생겼겠죠. 림프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뜩이나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인데 얼굴이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웨딩 촬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조민희 이사님께서 임원방에다가 이분 좀 케어할 수 있게 영등포에 계신 원장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영등포에 우리 회원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부회장님, 김혜영 부회장님 영등포에 계신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죠. 지금 많이 호전되시긴 하셨는데 아직도 좀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급하게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 영등포에 이 고객집에 실베론하고 마스크팩을 좀 퀵으로 좀 보내라. 그래서 제가 저녁 8시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임상사진은 조민 이사님이 올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올라왔던 거 다 속속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킨 플래닝 시술을 받고 오셨는데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막 다 각질층이 다 들뜨고 또 스킨 플래닝을 또 너무 무리하게 하신 것 같아요. 피부 상태를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해서 피부 장벽층이 다 고장이 났는데 거기다가 또 비행기까지 타고 열 몇 시간을 비행기까지 타고 오니까 다 작살났겠죠, 피부가. 자, 그런데 다 복구를 시켜드렸어요. 임상사진 보세요, 올라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카톡은 이런 용도로 공지사항과 급건, 급한 사항 이런 것들만 올리고 대답도 하지 마세요. 누구 들어왔을 때 인사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134명이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뭐 300명, 뭐 500명 이렇게 됐을 때 대답을 한 번씩 해보세요. 휴대폰에 아주 불나겠죠. 그래서 카톡에서는 대화 금지, 인사 금지 써드릴게요. 대화 금지. 누가 들어와도 인사 금지.
왜냐하면 신입 회원 들어오면은 그 공지사항 딱 뜨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됐어요? 인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서운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은 공지하고 급한 사항만 한다. 이렇게 운영을 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칼럼에도 글을 쓰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조금씩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국제시험에, 국제공인 ISO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피부 미용 강의를 하는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들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강의를 할 테니까 강의 많이 들어주시고 온라인 미팅 할 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